안녕하세요. 민 기자입니다.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영끌했던 집을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인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모 대기업의 팀장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1주택자거든요. 근데 집을 팔아야 할지 아니면 주말에 쿠팡 알바라도 해서 이자를 감당해야 될지 고민이 많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1주택자분이 집을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제게 조언을 구했는데요. 전 국민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1주택자분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 기자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주택자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안 팝니다. 저도 한때는 다주택자였는데 팔고 나니 지금은 못 삽니다. 왜냐고요? 한번 팔면 다시 사기 힘들거든요. 내 집 팔아서 옆집에 이사 못 가잖아요. 투자를 좀 해본 분들이야 사고 파는 시점을 어느 정도 알지만 1주택자 분들 사실 좀 매도 시점 맞추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집값 떨어지고 금리 올라가는데 파는 게 맞지 않느냐고. 개개인마다 사정이 다 다릅니다. 100명이면 100명의 상황이 다 다르고요. 1000명이면 1000명의 상황이 다 다르겠죠? 입지가 안 좋은 곳의 물건이고 이자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당연히 파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이렇게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뉴스 보고 부동산 카페에 가보고 각각 다른 의견을 듣다가 더 혼란스러워지지요. 전문가가 내 상황을 더 잘 알까요? 아니면 내가 내 상황을 더 잘 알까요? 전문가나 투자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세우는 겁니다. 어떻게 전략을 세울까요? 가장 기본적인 행동은 정부 정책을 잘 살펴보는 것입니다. 정부 정책은 시장에 어떻게든 영향을 끼치게 돼 있습니다. 정책을 잘 살펴보면 미래를 점칠 수 있죠. 마치 일기예보처럼요. 일기예보가 100% 다 맞나요? 아니죠. 하지만 어느 정도 맞잖아요. 정책은 일기예보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6월 30일에 부동산 규제 정책 중 하나인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됐습니다. 수도권은 몇 개 없고 거의 지방이죠. 어느 지역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투기과열지구인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와 조정대상 지역인 대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중구, 달서구, 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가 해제됐죠. 대구는 수성구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유일하게 남았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안산, 단원구 등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고요. 안산, 단원구, 대부 동동, 대부 남동 등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이번 정책은 7월 5일부터 적용되는데요. 이번 정책이 나오기 전에 대구와 세종시가 빠질 것이라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나요? 대구시는 빠졌고 세종시는 안 빠졌습니다. 왜일까요? 정부는 세종시가 이 조정장을 버틸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청약 경쟁률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잠재적 수요가 있을 거라고 진단한 거죠. 양주, 파주, 김포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도 조정지역 대상에서 해제될 것 같았지만 역시 무산됐죠. 공급량이 많아질 인천도 혹시나 해제될까 싶었지만 택도 없는 소리였네요. 그렇다면 정부는 대구, 대전 위주인 지방을 왜 먼저 해제했을까요? 이쪽 지역이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가장 힘들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국민들 눈치를 봅니다. 정치인들이 행정부의 수장이 됐는데 안 그렇겠어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정치인이죠. 당연히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이 찔끔찔끔 어린애 오줌 마냥 나오는데요. 왜 그럴까요? 바로 간 보는 겁니다. 요만큼 던져서 반응을 보고 또다시 행동을 개시하는 거죠. 연애 보신 분들 아실 텐데요. 스킨십 하실 때 어떠셨어요? 아, 나는 모태솔로인데 하시는 분들 연애 잘하는 친구들 이야기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 젊은이들이야 우리 때보다 훨씬 적극적이 됐지만 저 20대 때만 해도 연애할 때 손 한 번 잡기 힘들었습니다. 괜히 손금 봐준다고 하면서 손잡고 신호등에 초록불 깜빡이고 있으면 빨리 건너야 한다면서 갑자기 손잡고 뛰고 그러다가 어깨에 손 얹고 그렇게 된 거죠. 암튼 지금 정부도 그렇습니다. 정책을 하나씩 내놓으면서 여론의 반응도 보고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보는 거죠. 이에 대해 건국대 유선종 부동산학과 교수는 앞으로 점차 규제지역 해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집값 상승도 문제지만 집값 하락을 더 무서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 하락을 보고만 있지 않죠.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 경기가 죽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을 씁니다. 그래서 정부는 규제를 했다가
또 풀었다가 또 규제를 했다가 또 풀었다가 이렇게 핑퐁 게임을 하는 거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균형을 맞추는 시소처럼요. 그럼 여기서 잠깐 이번 규제 지역 해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 랩장은 집값 하락과 상승이 함께 있는 현재 주택시장 상황과 향후 경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집값도 변동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 지방 위주의 제한적인 규제지역 해제라고 진단했습니다. 주택가격 상승률과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아파트 입주량을 봤을 때 침체될 것 같은 곳을 먼저 해제한 거죠. 7월 5일부터 이들 지역은 세금, 대출, 분양, 정비사업 규제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등의 거래세와 소득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배제, 보유세, 정비사업 지위 양도 제한 등에서 세부담이 확 줄어들겠죠? 전매 제한 및 재당첨 제한, 가계 대출 등의 규제가 풀리면서 청약과 주택 구입 여신 부담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함현진 랩장은 이번 규제 지역 해제로 공급 과잉 혹은 시세 차익이 별로 없거나 대출 이자 부담이 커서 집을 팔기 원하는 이들이 집을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집을 팔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죠.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서울 수도권이 아닌 지방 위주고 집값 상승 기대가 지금 떨어진 상태에서 높은 이자를 물면서 주택을 사려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갭 투자하려는 사람들도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게 함영진 랩장의 의견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은행 이동현 부동산 자문센터장 모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 하향 안정기로 접어들었잖아요. 네. 그 해제된 지역, 대구나 이런 지방권들 대다수가 지금 미분양으로 골치 아픈 지역들이 공급이 넘쳐나서 그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금 하향세로 접어들다 보니까 우선적인 타격을 입는 곳이 결국 지방권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좀 심하니까 그들을 먼저 해준 거고, 아직은 수도권하고 지금 세종시도 아직은 버틸만 하다고 해서 지금 안 푼 거잖아요. 며칠 전에 혹시 인천도 포함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인천도 빠졌어요. 인천도 수도권이니까 그래도. 근데 공급이 그러니까 폭탄이잖아요. 아니, 공급 폭탄인데 대구는 수도권도 아닌데도 공급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난리래요. 그래서 대구는 먼저 풀어준 것 같고, 그 중에서 또 수성구는 안 풀었잖아. 네, 수성구는 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대구에서도 가장 핫한 곳은 냅둔 거예요. 수성구가 강남이니까. 수성구가 거의 강동구랑 같이 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산의 해운대처럼. 그래서 결국은 이들 지역이 먼저 이렇게 움직이지만, 제가 보기엔 이런 분위기가 점차 이제 수도권으로 확산될 우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단언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거래는 어차피 지금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시장이 빨리 안정화가 돼야, 가장 큰 게 지금 금리잖아요. 7% 8% 때리면 누가 어떻게 집을 사요? 대출받으면 못 사지. 그렇죠. 상대적으로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에서는 지방권이 너무 과하게 침체되는 지역을 먼저 풀어줘서 좀 그래도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건데, 그거와 상관없이 고금리 영향이 지금 더 크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지금 상황은 너무 금리가 세고 거기에 맞춰서 또 시장 경기도 조금 너무 그동안에 너무 좀 가격도 올라와 있고, 이건 뭐 답은 없잖아. 이거는 사실은 하는 걸 되게 고민하는 거야. 대출은 풀어주고 막 생애 최초 뭐 취득세 감면 막 나왔지만 실질적으로는 금리가 워낙 세니까 그거에 대한 거가 이제 부담이 되겠죠.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이 오히려 나는 주저하지, 1주택자는 뭐 움직이지 않으면 돼요. 1주택자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겠네요. 지금은 관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켜봐야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주택자는 던지는 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뭐 1, 2년 내에는 이게 좀 더 이렇게 하향세로 갈 확률도 높으니까 던질 확률이 높겠고, 1주택자는 오히려 지금은 움직이지 않을 확률이 높고, 근데 무주택자가 이제 집을 사는 게 예전 같으면 막 경청약하고 난리 났을 텐데 지금 그 분위기가 좀 약간 좀 그런 거죠. 무주택자들이 지금 갈등을 제일 많이 때릴 거예요. 왜냐면 가격이 시장이 떨어지면은 지금 사는 게 매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렇죠. 샀는데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해? 맞아요.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이. 날카로운 분석 감사드립니다. 잘 들어보셨죠? 내게 맞는 부동산 전략 세우기의 가장 기본인 정부 정책 살펴보기 어떠셨나요? 아까 제가 정부는 규제 정책을 했다가 풀었다가 반복한다고 말씀드렸죠. 정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감이 좀 잡히셨나요? 정부가 내놓을 다음 주택 정책을 계속해서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그래서 결론, 저는 안 팝니다. 쿠팡맨을 하든 알바를 해서라도
저는 절대 집을 팔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